일본 정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선생님,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16살 여중생이 발표한 내용 때문에 교육부가 긴급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한마디에 일본 전역에 충격파가 퍼져나갔고 정부는 급히 언론 통제에 나섰지만 이미 아사히 신문이 일면에 실어버렸습니다. 도대체 그녀는 어떤 증거를 발견했길래 300년 일본 역사교육이 뒤집어진 걸까요? 그 전에 1초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바로 충격적인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미야자키 유미입니다. 후쿠오카에 있는 사쿠라 중학교 3학년생이에요. 오늘 제가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새로운 생각의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평범한 중학생이었어요. 공부도 나쁘지 않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선생님들의 말씀도 잘 따르는 편이었죠. 특히 하나코는 초등학교 때부터 제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고 비밀도 서로 공유했답니다. 제 꿈은 역사학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이건 아마도 제 할아버지 미야자키 타케시의 영향이 컸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역사를 연구하셨고 특히 동아시아 고지도 수집에 열정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주말마다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가면 할아버지는 항상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유미야,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란다.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창이지. 할아버지의 말씀은 항상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우리 학교 사회 시간은 야마다 선생님이 담당하셨어요. 키가 크고 안경을 쓴 50대 중반의 선생님이신데 수업은 항상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는 방식이었죠. 그런 야마다 선생님의 수업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모든 것이 바뀐 건 지난 주 수요일 사회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야마다 선생님은 일본의 영토 단원을 설명하고 계셨어요. 다케시마 일본의 고유 영토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선생님의 말씀을 그대로 필기했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니까요. 학교에서는 항상 그렇게 배웠고 뉴스에서도 늘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수업이 끝난 후 하나코와 여러 친구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은 정말 이상해. 항상 일본을 미워하고 욕하는 게 이해가 안 가. 하나코가 말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은 없었지만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으니까요. 그런데 일주일 후 역사 과제를 위해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한국 방송국의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어요. 일본어 자막이 있었죠. 조선시대 일본 지도에서 독도는 조선 영토로 표기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오래된 일본 지도가 나왔어요. 분명히 오늘날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섬이 조선 영토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눈을 의심했지만 이건 조작된 거겠지 하고 다큐멘터리를 껐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 의문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정말 그런 지도가 존재하는 걸까? 왜 학교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 전혀 배우지 않는 걸까? 저의 친할아버지이신 미야자키 타케시 할아버지는 역사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특히 고지도 수집으로 유명하셨죠. 그래서 다음날 학교가 끝난 후 할아버지 댁을 찾아갔어요. 할아버지, 혹시 에도 시대 일본 지도가 있으신가요? 할아버지는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서재로 들어가 낡은 서랍에서 조심스럽게 지도 복제본을 꺼내셨습니다. 이 지도는 간네 쇼토쿠 본도라고 하는 지도란다. 1710년에 만들어진 것이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도를 받아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어제 본 한국 다큐멘터리에서 본 것과 같았어요. 지금의 다케시마는 분명히 조선 쪽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지도 진짜인가요?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망설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나야, 역사는 때로 우리가 배운 것과 다를 수 있단다. 이 대화가 제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저는 단지 진실이 궁금했을 뿐이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유미야, 이제 진짜 그만두는 게 좋겠어. 학교에서 문제 일으키면 나중에 대학 진학할 때도 안 좋을 수 있어. 어머니도 동의하셨습니다. 아빠 말씀이 맞아. 할아버지께 당분간 이런 이야기 꺼내지 말자. 할아버지도 나이가 많으셔서 걱정하실 거야. 저는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마음속에는 혼란과 외로움이 가득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그날 밤 일기장에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적었어요. 글을 쓰면서 생각이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진실은 숨길 수 있어도 사라지지는 않는다. 언젠가는 모두가 알게 될 거라는 마음으로 잠을 청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학교에서는 모두가 저를 이상한 아이 취급했어요. 교실에 들어가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쉬는 시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하나코가 가끔 친구들 눈치를 보며 다가와 말을 걸어줬어요. 유미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애들은 금방 또 다른 이야기에 관심 가질 거야. 하나코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마음속 답답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교가 끝나고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일본의 영토 역사라는 키워드로 검색했어요. 몇 권의 책을 찾았지만 모두 현대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내용뿐이었습니다. 고지도에 관한 내용은 찾을 수 없었어요. 사서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혹시 에도 시대 일본 지도 관련 자료가 있을까요? 사서 선생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역사 과제 때문에 필요한 건가요? 현대 지도 관련된 책들이 더 많은데 그런 건 어떨까요? 아니요. 꼭 옛날 지도를 보고 싶어요. 사서 선생님은 컴퓨터를 검색하시다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해요. 그런 자료는 우리 도서관에 없네요. 대학 도서관이나 국립도서관을 이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실망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 검색을 계속했습니다. 일본어로는 찾기 어려웠지만 영어로 검색하니 조금 더 다양한 자료가 나왔어요. 미국 의회 도서관에 디지털화된 일본 고지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삼국접양도 1785년 지도가 눈에 띄었어요. 이 지도에서도 다케시마는 조선의 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정보를 정리해 문서로 만들었어요.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들, 양국의 주장,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이걸 누구에게 보여줄 수 있냐는 거였어요. 학교에서는 이미 경고를 받았고 부모님도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걸 불편해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지지해 주셨지만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께 더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고민 끝에 익명으로 일본 언론사에 메일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몇 개 큰 신문사 중에서 비교적 균형 잡힌 보도로 알려진 아사히 신문을 선택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후쿠오카에 사는 중학교 3학년 학생 미야자키 유미입니다. 학교에서는 다케시마가 일본 땅이라고 배우지만 일본의 고지도에는 조선 땅으로 표기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주제에 대해 취재해 주실 수 있나요? 메일을 보내고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답변은 없었어요. 역시 무시당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드디어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메일 감사합니다. 흥미로운 내용이네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혹시 통화나 만남이 가능할까요? 아사히 신문사 나카무라 하루키 기자. 연락에 기쁘면서도 긴장됐어요. 특히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할지 말지 고민이 되었죠. 저는 반나절 동안 고민 끝에 먼저 할아버지와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주말에 할아버지 댁을 찾아갔어요. 할아버지 댁에 들어서자마자 기자의 메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아사히 신문 기자에게 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이 왔어요.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유미야, 그런 용기 있는 행동을 했구나. 그런데 혼자 그런 결정을 하면 위험할 수 있어. 기자의 메일을 보여드리자 할아버지는 안경을 고쳐 쓰시며 꼼꼼히 읽으셨습니다. 나카무라 하루키. 들어본 이름이네. 그래. 어떻게 하고 싶은 거니? 저는 할아버지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대답했어요. 인터뷰하고 싶어요. 제가 찾은 자료들을 보여주고 싶고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렇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 첫째, 익명으로 인터뷰하기. 둘째, 내가 동행해야 해. 셋째, 인터뷰 내용은 발행 전에 꼭 확인해야 해. 할아버지의 조건에 동의했습니다. 기자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인터뷰에 응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은 밝히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와 함께 가도 될까요?
나카무라 기자는 빠르게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물론입니다. 익명성은 보장해드릴게요. 보호자와 함께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오후 2시 후쿠오카역 근처 블루 카페에서 만나시죠. 드디어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아침부터 긴장되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자료를 보여줄지 계속 고민했죠. 할아버지는 저를 안심시켜 주셨어요. 유미야,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알고 있는 것, 찾은 자료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돼.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양손이 떨렸어요. 할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아 주셨습니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카페로 들어왔어요. 주변을 둘러보더니 저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미야자키 씨와 손녀분 되시나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나카무라 기자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의 나카무라 하루키입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자는 녹음기를 꺼내며 물었어요. 인터뷰 내용을 녹음해도 괜찮을까요? 물론 익명성은 철저히 지켜드립니다. 할아버지와 저는 동의했고 인터뷰가 시작됐어요. 우선 어떻게 이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 제가 처음 한국 다큐멘터리를 본 이야기부터 할아버지의 지도 컬렉션, 학교에서 겪은 일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기자는 진지하게 경청하며 메모를 했어요. 기자분이 실제로 그런 지도들을 볼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가방에서 지도 복사본들을 꺼내셨습니다. 나카무라 기자는 놀란 표정으로 지도들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도 학교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는군요. 인터뷰는 2시간 가까이 진행됐어요. 기자는 제가 찾은 자료들과 관련해서 꼼꼼히 질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물었어요. 왜 이 이야기를 알리고 싶었나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진실이 궁금했어요. 그리고 저처럼 궁금해하는 다른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우리가 배우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습니다. 나카무라 기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기사가 나오면 꼭 먼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편집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알려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누군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안이 됐어요. 할아버지, 정말 괜찮을까요? 기사가 나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돼요.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유미야, 진실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야. 비록 불편하더라도 역사는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는 법이지. 그날 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내 생각을 온전히 말했다. 비록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시도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낀다. 인터뷰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신문을 확인했지만 기사는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무산된 걸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나카무라 기자에게서 메일이 왔어요. 내일 아침 신문에 기사가 실립니다. 미리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떨리는 마음으로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에도 시대 지도로 본 다케시마 독도 분쟁, 우리가 모르는 역사의 단면이었어요. 저를 역사에 관심 많은 중학생 소녀로 소개했고 할아버지의 지도 컬렉션과 미국 의회 도서관 자료를 상세히 다루고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겪은 경험도 익명으로 실려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기사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내용에 문제가 없어 보여 승인 메일을 보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학교에 가기 전에 할아버지가 전화하셨습니다. 유미야, 기사 나왔다. 생각보다 큰 지면으로 실렸어. 학교에 도착하자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몇몇 선생님들이 직원실에 모여 무언가를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교실에 들어가자 몇몇 아이들이 수군거렸어요. 아사히 신문 봤어? 다케시마에 대한 기사 말이야. 누가 그런 걸 신문사에 제보했대. 하나코가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미, 기사 너랑 관련 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코의 눈이 커졌어요. 진짜?
어쩐지 그럼 기사에 나온 16살 여학생이 너였구나. 수업 시간, 야마다 선생님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평소와 달리 다케시마 이야기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쉬는 시간, 교무실로 불려갔습니다. 사토 교감 선생님과 야마다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유미 학생, 오늘 아사히 신문의 기사에 대해 알고 있나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 기사의 제보자가 저입니다. 교감 선생님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학교 이름은 나오지 않아 다행이지만 이런 민감한 문제를 언론에 제보한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부모님께 연락드려야겠네요.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자 부모님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손에 들고 계셨어요. 학교에서 전화 받았다. 내가 이 기사의 제보자라고? 부모님께 저는 그저 진실이 궁금했을 뿐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걱정돼서 그래. 인터넷에서는 벌써 논란이 크게 일고 있어. 그날 저녁 할아버지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부모님과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처음에는 긴장된 분위기였지만 점차 누그러졌습니다. 저녁 뉴스에서 아사히 신문 기사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다른 언론사들도 이 주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사히 신문에 실린 에도 시대 지도 관련 기사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역사적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또 다른 쪽에서는 국익을 해치는 내용이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더 뜨거웠습니다. 익명 게시판에서는 한국의 세뇌된 학생이라는 비난부터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응원까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의 고지도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과거를 재단하기보다 당시의 인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날 학교는 더 어색했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저를 피했고 일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몇몇 친구들이 조용히 다가와 지지를 표했습니다. 나도 궁금했어. 교과서에 없는 이야기들 말이야. 용기 있었다고 생각해. 하나코는 계속 제 곁을 지켜줬어요. 그날 점심시간, 하나코가 물었습니다. 후회는 없어?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없어.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가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학교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복잡했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물결이 일었고 그 파장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기사가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학교에서의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여전히 수군거림은 있었지만 점차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코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함께 있어 주긴 했지만 뭔가 깊은 고민이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점심시간, 하나코가 저한테 다가와 물었어요. 유미, 좀 물어봐도 될까? 내가 본 그 지도들, 정말 진짜야? 저는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서재에서 직접 봤어. 복사본이긴 하지만 실제 에도 시대 지도들이야. 하나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뭔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려는데 하나코가 갑자기 달려와 불렀습니다. 유미, 잠깐만. 하나코는 숨을 헐떡이며 제 앞에 멈춰 섰어요. 나 어젯밤에 인터넷으로 찾아봤어. 내가 말한 그 지도들 정말 있더라. 저는 하나코의 의외의 말에 놀랐고 기뻤습니다. 하나코가 직접 찾아봤다는 사실이 감동이었어요. 하나코는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 학교에서 배운 것과 너무 달랐으니까. 하지만 자료들을 보니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하나코의 눈빛에 혼란과 결심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사실 나 처음에 널 멀리했던 게 미안해서 요즘 잠도 못 잤어. 애들이 너를 이상하게 볼까봐 겁났었어. 내가 비겁했어. 하나코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집에 가는 길에 하나코는 자신이 찾아본 내용들을 이야기해줬어요. 단순히 지도뿐만 아니라
당시 일본 정부 문서들도 찾아봤다고 했습니다. 하나코가 본 자료에 따르면 메이지 시대 초기까지도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자국 영토로 여기지 않았고 1905년에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거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발견했던 내용과 일치했어요. 왜 우리는 이런 걸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걸까? 답답한 마음에 하나코와 동시에 한숨을 쉬었어요. 어른들도 우리처럼 한쪽 이야기만 들으며 자랐을 테니까 아마 어른들도 모르는 거 아닐까? 그날 저녁 하나코는 처음으로 저희 집에 왔습니다. 할아버지도 오셔서 지도들을 함께 보여주셨어요. 하나코는 눈을 반짝이며 지도를 살펴봤습니다. 와, 직접 보니 더 실감 나네요. 미야자키 할아버지, 어떻게 이런 지도들을 모으게 되셨어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았단다. 특히 국경과 영토의 역사. 때로는 지도가 말보다 진실을 더 많이 담고 있다고 생각해. 하나코는 할아버지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나코는 앞으로 더 공부해보겠다는 말과 함께 내일 켄지에게 이야기를 해도 될지 저에게 물어봤죠. 사실 켄지 많이 궁금해하고 있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켄지는 제가 수업 시간에 질문했을 때 가장 날카롭게 비난했던 아이였으니까요. 하나코는 켄지가 기사와 수업 시간에서의 제 행동을 보고 많이 생각한 것 같다고 했어요. 심지어 어제는 하나코에게 슬쩍 제 얘기를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놀랍게도 켄지가 쉬는 시간에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진지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켄지는 저를 너무 빨리 판단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그리고 반 친구들이 한두 명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물결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었고 새로운 시선과 대화가 생겨나고 있었어요. 기사가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학교 생활도 거의 평소처럼 돌아왔어요. 하지만 뭔가 미묘하게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제 질문을 항상 회피하시던 야마다 선생님의 수업이 변한 거였죠. 역사는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영토 문제에 대한 여러 역사적 자료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여러 시대의 지도와 문서들을 보여주셨어요. 놀랍게도 제가 할아버지에게서 본 지도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선생님은 절대 저를 쳐다보지 않으셨지만 이것이 일종의 인정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야마다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유미,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긴장된 마음으로 선생님 앞에 섰어요. 선생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매우 불편했어요. 하지만 최근에 교육부에서 다양한 역사적 시각을 가르치라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어쩌면 제가 시작한 일이 작은 변화를 가져온 것 같았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역사 교사로서 나도 계속 배우고 있어. 때로는 학생에게도 배울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단다. 그날 오후, 나카무라 기자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유미 양, 기사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역사 교육 자료를 재검토한다는 소식이 있어요. 작은 돌멩이가 큰 파도를 만들었네요. 혹시 후속 인터뷰 어떨까요? 이번에는 부모님과 상의했어요. 처음과 달리 부모님도 지지해 주셨습니다. 유미가 용기 있게 행동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우리도 많이 배웠단다. 주말, 할아버지와 함께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할아버지, 제가 한 일이 정말 의미 있었을까요? 할아버지는 바다를 바라보시며 미소 지으셨어요. 유미야, 진실은 때로 불편하지만 결국 모두를 자유롭게 하는 법이란다. 내가 용기 있게 질문했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기회를 얻은 거야.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바다 너머에 한국이 있지. 언젠가 내가 직접 가 볼 수 있을 거야. 스스로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가슴으로 느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배움이란다. 저도 언젠가 독도, 아니, 다케시마에 가 보고 싶어요. 직접 보고 판단하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럴 수 있을 거야. 그럴 수 있을 거야. 학교로 돌아가는 월요일 아침, 새로운 마음가짐이 생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엇이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질문하고 찾아보고 생각하는 습관, 그것이 진정한 배움의 시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하나코와 몇몇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 주었어요. 유미, 주말에 우리가 찾은 자료 봤어? 메이지 시대 신문들도 찾았어. 친구들과 함께하는 탐구는 더 즐거웠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도 있었지만 그것 자체가 의미 있는 대화였어요. 수업 중에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 없이 또렷한 목소리로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역사적 사실과 현재 정치적 입장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야마다 선생님은 이번에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유미 학생, 함께 생각해 봅시다. 창 밖으로 햇살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도 밝은 빛이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 솔직하게 질문하고 탐구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제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유미야, 잠깐 얘기 좀 할까? 아버지는 침대 끝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내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아빠는 솔직히 걱정됐었어. 내가 문제를 일으킬까봐, 너의 미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봐.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아빠도 너처럼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 아버지의 얼굴에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표정이 떠올랐어요. 부끄러움과 자부심이 섞인 듯 했습니다. 유미야,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불편한 진실이라도 그걸 마주할 용기가 있다는 건 대단한 거야.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부모님의 지지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는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유명한 역사학자 이토 교수님이 특별 강연을 하신다는 공지가 있었습니다. 전교생이 강당에 모였고 교장 선생님이 이토 교수님을 소개하셨어요. 오늘은 특별히 도쿄대학교 이토 마사요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동아시아 지도로 본 영토 인식의 변화에 대해 강연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토 교수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강연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교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슬라이드는 제가 할아버지에게서 본 간네 쇼토쿠 본도 지도였어요. 이 지도는 1710년에 제작된 것으로 당시 일본인들의 영토 인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여러분은 교과서에서 다케시마에 대해 배웠을 텐데 이 지도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볼까요? 교수님은 지도의 일부를 확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분명히 다케시마는 조선의 색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역사는 단순한 흑백 논리로 정리할 수 없습니다. 시대에 따라 인식이 변화하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했어요.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왜 이런 중요한 지도들이 교과서에는 실리지 않는 건가요? 이토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교과서는 제한된 지면에 모든 역사를 담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정치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 강조되는 부분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사 교육의 진정한 목적은 단순히 사실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다양한 자료들도 더 적극적으로 소개되길 바랍니다. 강연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야마다 선생님이 저를 불러 세우셨어요. 유미, 내 질문 정말 좋았어. 사실 이번 강연은 내가 제기한 의문 때문에 기획된 거란다. 저는 놀라서 말문이 막혔어요. 교장 선생님과 의논해서 학생들에게 더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싶었거든. 내 덕분에 우리 학교가 한 걸음 더 발전한 것 같아. 야마다 선생님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하나코와 켄지 그리고 몇몇 친구들이 함께 모여 역사 연구 동아리를 만들기로 했어요. 다시 보는 역사라는 이름의 동아리였죠. 저희는 매주 한 번씩 모여 다양한 역사적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자료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동아리 모임에서 켄지가 물었어요. 사실 궁금한 게 있어. 유미, 넌 왜 그렇게 진실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우리가 배우는 역사가 한쪽으로만 편향되어 있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내리는 결정도 편향될 수밖에 없잖아. 미래를 위해서라도 과거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하나코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동의해. 그리고 뭔가를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습관은 위험할 수 있어. 상상해봐. 만약 모든 사람이 그냥 주어진 정보만 믿는다면? 켄지도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처음에 난 내가 그냥 수업을 방해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보니 내가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진 거였어. 우리 모두를 위해서. 동아리 활동은 빠르게 학교 내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다른 선생님들도 저희 활동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나카무라 기자는 저희 동아리 활동을 취재하러 왔어요. 후속 기사에는 한 학생의 용기가 교육 현장에 가져온 변화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어요. 어느 날 교육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역사 교육에 있어 다양한 자료와 시각을 소개하는 새로운 지침이 발표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첫 시범 학교로 저희 학교가 선정되었다고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전교생이 모인 자리에서 발표하셨어요. 우리 학교가 새로운 역사 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는 유미 학생의 용기 있는 질문에서 시작된 변화입니다. 때로는 불편할지라도 진실을 추구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파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은 단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질문일 수 있다는 것을. 그로부터 한 달 후 저희 동아리는 청소년 역사 탐구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어요. 주제는 다양한 시각으로 본 역사였습니다. 하나코, 켄지와 함께 다케시마 독도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사하고 발표 자료를 준비했어요. 발표 전날 할아버지께서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래된 나침반이었어요. 유미야, 이건 내가 젊었을 때 여행할 때 사용하던 나침반이란다.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지. 내게도 인생의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할아버지의 선물은 마치 제 여정의 상징 같았어요. 진실을 찾아가는 나침반. 대회 날 심사위원 앞에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저희는 단순히 누구의 땅인지를 결론짓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시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에도 시대 지도부터 현대의 정치적 주장까지 다양한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진실은 어느 한쪽의 주장으로 단순화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의 발표는 큰 호응을 얻었고 놀랍게도 대상을 수상했어요. 심사위원장은 저희 팀의 균형 잡힌 시각과 철저한 자료 조사를 높이 평가했다고 했습니다. 학교로 돌아온 저희를 환영하는 분위기에 놀랐어요. 복도에는 축하합니다. 역사 탐구 대상 수상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교장 선생님은 전교생 앞에서 저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번 수상은 단순한 대회 결과를 넘어 우리 학교가 추구하는 교육 방향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다양한 시각을 존중하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진실에 다가가는 자세. 이것이 바로 진정한 배움의 모습입니다. 그날 저녁 가족과 함께 축하 식사를 했어요. 부모님은 제가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고 할아버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어요. 식사 후 할아버지와 둘이서 정언을 거닐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모든 일이 꿈만 같아요. 제가 그저 궁금했던 것뿐인데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할아버지는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유미야, 가끔은 단 한 사람의 질문이 세상을 바꾸기도 한단다. 내가 던진 작은 돌멩이가 만든 파문은 이제 시작일 뿐이야.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저의 작은 질문은 계속해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새로운 역사 교과서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다양한 시각과 자료를 포함하기로 했어요. 몇몇 역사학자들은 에도 시대 지도에 대한 연구를 더 깊이 진행하기 시작했고 일본과 한국 양국의 학생들이 함께하는 역사 교류 프로그램도 제안되었습니다. 저희 동아리는 더 성장했어요. 이제는 독도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사적 주제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부원도 처음 5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났고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한 동아리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졸업을 앞둔 봄날, 벚꽃이 만발한 교정에서 하나코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미야, 고등학교에 가서도 계속 이런 활동을 할 거지? 물론이지. 이건 단순한 동아리 활동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이 된 것 같아. 나도 그래. 내가 아니었다면 난 그냥 교과서에 적힌 대로만 받아들이며 살았을 거야. 벚꽃 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요. 졸업식 날, 야마다 선생님이 저에게 편지를 주셨어요. 집에 와서 열어보니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미에게 내가 던진 질문은 나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했지만 결국 그것이 나를 더 나은 교사로 성장시켰다.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에 용기를 잃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질문하길 바란다. 추신, 야마다 선생님. 편지를 접으며 생각했어요. 배움은 정답을 찾는 것보다 올바른 질문을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질문은 때로 하나의 씨앗이 되어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제 앞에는 새로운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그리고 그 너머까지. 언젠가는 역사학자가 되어 더 많은 진실을 찾아내고 싶어요. 그리고 그 길에서 제가 던진 작은 물음표가 누군가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미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당연하게 믿었던 것들에 의문을 품는 것이 두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유미 씨의 이야기처럼 그 작은 용기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은 쉽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한 친구와 지지자들을 발견하고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여러분의 작은 질문이 누군가에게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질문하세요. 일본 정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선생님,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16살 여중생이 발표한 내용 때문에 교육부가 긴급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한마디에 일본 전역에 충격파가 퍼져나갔고 정부는 급히 언론 통제에 나섰지만 이미 아사히 신문이 일면에 실어버렸습니다. 도대체 그녀는 어떤 증거를 발견했길래 300년 일본 역사 교육이 뒤집어진 걸까요? 그 전에 1초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바로 충격적인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미야자키 유미입니다. 후쿠오카에 있는 사쿠라 중학교 3학년생이에요. 오늘 제가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새로운 생각의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평범한 중학생이었어요. 공부도 나쁘지 않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선생님들의 말씀도 잘 따르는 편이었죠. 특히 하나코는 초등학교 때부터 제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고 비밀도 서로 공유했답니다. 제 꿈은 역사학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이건 아마도 제 할아버지 미야자키 타케시의 영향이 컸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역사를 연구하셨고 특히 동아시아 고지도 수집에 열정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주말마다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가면 할아버지는 항상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유미야,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란다.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창이지. 할아버지의 말씀은 항상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우리 학교 사회 시간은 야마다 선생님이 담당하셨어요. 키가 크고 안경을 쓴 50대 중반의 선생님이신데 수업은 항상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는 방식이었죠. 그런 야마다 선생님의 수업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모든 것이 바뀐 건 지난 주 수요일 사회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야마다 선생님은 일본의 영토 단원을 설명하고 계셨어요. 다케시마 일본의 고유 영토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선생님의 말씀을 그대로 필기했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니까요. 학교에서는 항상 그렇게 배웠고 뉴스에서도 늘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수업이 끝난 후 하나코와 여러 친구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은 정말 이상해. 항상 일본을 미워하고 욕하는 게 이해가 안 가. 하나코가 말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은 없었지만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으니까요. 그런데 일주일 후 역사 과제를 위해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한국 방송국의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어요. 일본어 자막이 있었죠. 조선시대 일본 지도에서 독도는 조선 영토로 표기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오래된 일본 지도가 나왔어요. 분명히 오늘날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섬이 조선 영토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눈을 의심했지만 이건 조작된 거겠지 하고 다큐멘터리를 껐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 의문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정말 그런 지도가 존재하는 걸까? 왜 학교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 전혀 배우지 않는 걸까? 저의 친할아버지이신 미야자키 타케시 할아버지는 역사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특히 고지도 수집으로 유명하셨죠. 그래서 다음날 학교가 끝난 후 할아버지 댁을 찾아갔어요. 할아버지, 혹시 에도 시대 일본 지도가 있으신가요? 할아버지는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서재로 들어가 낡은 서랍에서 조심스럽게 지도 복제본을 꺼내셨습니다. 이 지도는 간네 쇼토쿠 본도라고 하는 지도란다. 1710년에 만들어진 것이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도를 받아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어제 본 한국 다큐멘터리에서 본 것과 같았어요. 지금의 다케시마는 분명히 조선 쪽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지도 진짜인가요?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망설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나야, 역사는 때로 우리가 배운 것과 다를 수 있단다. 이 대화가 제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저는 단지 진실이 궁금했을 뿐이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유미야, 이제 진짜 그만두는 게 좋겠어. 학교에서 문제 일으키면 나중에 대학 진학할 때도 안 좋을 수 있어. 어머니도 동의하셨습니다. 아빠 말씀이 맞아. 할아버지께 당분간 이런 이야기 꺼내지 말자. 할아버지도 나이가 많으셔서 걱정하실 거야. 저는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마음속에는 혼란과 외로움이 가득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그날 밤 일기장에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적었어요. 글을 쓰면서 생각이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진실은 숨길 수 있어도 사라지지는 않는다. 언젠가는 모두가 알게 될 거라는 마음으로 잠을 청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학교에서는 모두가 저를 이상한 아이 취급했어요. 교실에 들어가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쉬는 시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하나코가 가끔 친구들 눈치를 보며 다가와 말을 걸어줬어요. 유미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애들은 금방 또 다른 이야기에 관심 가질 거야. 하나코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마음속 답답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교가 끝나고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일본의 영토 역사라는 키워드로 검색했어요. 몇 권의 책을 찾았지만 모두 현대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내용뿐이었습니다. 고지도에 관한 내용은 찾을 수 없었어요. 사서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혹시 에도 시대 일본 지도 관련 자료가 있을까요? 사서 선생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역사 과제 때문에 필요한 건가요? 현대 지도 관련된 책들이 더 많은데 그런 건 어떨까요? 아니요. 꼭 옛날 지도를 보고 싶어요. 사서 선생님은 컴퓨터를 검색하시다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해요. 그런 자료는 우리 도서관에 없네요. 대학 도서관이나 국립도서관을 이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실망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 검색을 계속했습니다. 일본어로는 찾기 어려웠지만 영어로 검색하니 조금 더 다양한 자료가 나왔어요. 미국 의회 도서관에 디지털화된 일본 고지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삼국접양도 1785년 지도가 눈에 띄었어요. 이 지도에서도 다케시마는 조선의 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정보를 정리해 문서로 만들었어요.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들, 양국의 주장,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이걸 누구에게 보여줄 수 있냐는 거였어요. 학교에서는 이미 경고를 받았고 부모님도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걸 불편해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지지해 주셨지만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께 더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고민 끝에 익명으로 일본 언론사에 메일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몇 개 큰 신문사 중에서 비교적 균형 잡힌 보도로 알려진 아사히 신문을 선택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후쿠오카에 사는 중학교 3학년 학생 미야자키 유미입니다. 학교에서는 다케시마가 일본 땅이라고 배우지만 일본의 고지도에는 조선 땅으로 표기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주제에 대해 취재해 주실 수 있나요? 메일을 보내고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답변은 없었어요. 역시 무시당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드디어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메일 감사합니다. 흥미로운 내용이네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혹시 통화나 만남이 가능할까요? 아사히 신문사 나카무라 하루키 기자. 연락에 기쁘면서도 긴장됐어요. 특히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할지 말지 고민이 되었죠. 저는 반나절 동안 고민 끝에 먼저 할아버지와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주말에 할아버지 댁을 찾아갔어요. 할아버지 댁에 들어서자마자 기자의 메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아사히 신문 기자에게 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이 왔어요.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유미야, 그런 용기 있는 행동을 했구나. 그런데 혼자 그런 결정을 하면 위험할 수 있어. 기자의 메일을 보여드리자 할아버지는 안경을 고쳐 쓰시며 꼼꼼히 읽으셨습니다. 나카무라 하루키. 들어본 이름이네. 그래. 어떻게 하고 싶은 거니? 저는 할아버지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대답했어요. 인터뷰하고 싶어요. 제가 찾은 자료들을 보여주고 싶고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렇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 첫째, 익명으로 인터뷰하기. 둘째, 내가 동행해야 해. 셋째, 인터뷰 내용은 발행 전에 꼭 확인해야 해. 할아버지의 조건에 동의했습니다. 기자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인터뷰에 응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은 밝히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와 함께 가도 될까요? 나카무라 기자는 빠르게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물론입니다. 익명성은 보장해드릴게요. 보호자와 함께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오후 2시 후쿠오카역 근처 블루 카페에서 만나시죠. 드디어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아침부터 긴장되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자료를 보여줄지 계속 고민했죠. 할아버지는 저를 안심시켜 주셨어요. 유미야,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알고 있는 것, 찾은 자료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돼.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양손이 떨렸어요. 할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카페로 들어왔어요. 주변을 둘러보더니 저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미야자키 씨와 손녀분 되시나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나카무라 기자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의 나카무라 하루키입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자는 녹음기를 꺼내며 물었어요. 인터뷰 내용을 녹음해도 괜찮을까요? 물론 익명성은 철저히 지켜드립니다. 할아버지와 저는 동의했고 인터뷰가 시작됐어요. 우선 어떻게 이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 제가 처음 한국 다큐멘터리를 본 이야기부터 할아버지의 지도 컬렉션, 학교에서 겪은 일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기자는 진지하게 경청하며 메모를 했어요. 기자분이 실제로 그런 지도들을 볼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가방에서 지도 복사본들을 꺼내셨습니다. 나카무라 기자는 놀란 표정으로 지도들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도 학교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는군요. 인터뷰는 2시간 가까이 진행됐어요. 기자는 제가 찾은 자료들과 관련해서 꼼꼼히 질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물었어요. 왜 이 이야기를 알리고 싶었나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진실이 궁금했어요. 그리고 저처럼 궁금해하는 다른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우리가 배우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습니다. 나카무라 기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기사가 나오면 꼭 먼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편집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알려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누군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안이 됐어요.
할아버지, 정말 괜찮을까요? 기사가 나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돼요.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유미야, 진실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야. 비록 불편하더라도 역사는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는 법이지. 그날 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내 생각을 온전히 말했다. 비록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시도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낀다. 인터뷰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신문을 확인했지만 기사는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무산된 걸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나카무라 기자에게서 메일이 왔어요. 내일 아침 신문에 기사가 실립니다. 미리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떨리는 마음으로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에도 시대 지도로 본 다케시마 독도 분쟁, 우리가 모르는 역사의 단면이었어요. 저를 역사에 관심 많은 중학생 소녀로 소개했고, 할아버지의 지도 컬렉션과 미국 의회 도서관 자료를 상세히 다루고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겪은 경험도 익명으로 실려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기사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내용에 문제가 없어 보여 승인 메일을 보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학교에 가기 전에 할아버지가 전화하셨습니다. 유미야, 기사 나왔다. 생각보다 큰 지면으로 실렸어. 학교에 도착하자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몇몇 선생님들이 직원실에 모여 무언가를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교실에 들어가자 몇몇 아이들이 수군거렸어요. 아사히 신문 봤어? 다케시마에 대한 기사 말이야. 누가 그런 걸 신문사에 제보했대. 하나코가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미, 기사 너랑 관련 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코의 눈이 커졌어요. 진짜? 어쩐지. 그럼 기사에 나온 16살 여학생이 너였구나. 수업 시간, 야마다 선생님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평소와 달리 다케시마 이야기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쉬는 시간, 교무실로 불려갔습니다. 사토 교감 선생님과 야마다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유미 학생, 오늘 아사히 신문의 기사에 대해 알고 있나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 기사의 제보자가 저입니다. 교감 선생님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학교 이름은 나오지 않아 다행이지만 이런 민감한 문제를 언론에 제보한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부모님께 연락드려야겠네요.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자 부모님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손에 들고 계셨어요. 학교에서 전화 받았다. 내가 이 기사의 제보자라고? 부모님께 저는 그저 진실이 궁금했을 뿐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걱정돼서 그래. 인터넷에서는 벌써 논란이 크게 일고 있어. 그날 저녁, 할아버지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부모님과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처음에는 긴장된 분위기였지만 점차 누그러졌습니다. 저녁 뉴스에서 아사히 신문 기사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다른 언론사들도 이 주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사히 신문에 실린 에도 시대 지도 관련 기사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역사적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또 다른 쪽에서는 국익을 해치는 내용이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더 뜨거웠습니다. 익명 게시판에서는 한국의 세뇌된 학생이라는 비난부터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응원까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의 고지도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과거를 재단하기보다 당시의 인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날 학교는 더 어색했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저를 피했고 일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몇몇 친구들이 조용히 다가와 지지를 표했습니다. 나도 궁금했어. 교과서에 없는 이야기들 말이야. 용기 있었다고 생각해. 하나코는 계속 제 곁을 지켜줬어요. 그날 점심시간, 하나코가 물었습니다. 후회는 없어?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없어.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가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학교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복잡했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물결이 일었고 그 파장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기사가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학교에서의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여전히 수군거림은 있었지만 점차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코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함께 있어 주긴 했지만 뭔가 깊은 고민이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점심시간, 하나코가 저한테 다가와 물었어요. 유미, 좀 물어봐도 될까? 내가 본 그 지도들, 정말 진짜야? 저는 대답했어요. 응. 할아버지 서재에서 직접 봤어. 복사본이긴 하지만 실제 에도 시대 지도들이야. 하나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뭔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려는데 하나코가 갑자기 달려와 불렀습니다. 유미, 잠깐만. 하나코는 숨을 헐떡이며 제 앞에 멈춰 섰어요. 나 어젯밤에 인터넷으로 찾아봤어. 내가 말한 그 지도들 정말 있더라. 저는 하나코의 의외의 말에 놀랐고 기뻤습니다. 하나코가 직접 찾아봤다는 사실이 감동이었어요. 하나코는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 학교에서 배운 것과 너무 달랐으니까. 하지만 자료들을 보니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하나코의 눈빛에 혼란과 결심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사실 나 처음에 널 멀리했던 게 미안해서 요즘 잠도 못 잤어. 애들이 너를 이상하게 볼까봐 겁났었어. 내가 비겁했어. 하나코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집에 가는 길에 하나코는 자신이 찾아본 내용들을 이야기해줬어요. 단순히 지도뿐만 아니라 당시 일본 정부 문서들도 찾아봤다고 했습니다. 하나코가 본 자료에 따르면 메이지 시대 초기까지도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자국 영토로 여기지 않았고 1905년에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거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발견했던 내용과 일치했어요. 왜 우리는 이런 걸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걸까? 답답한 마음에 하나코와 동시에 한숨을 쉬었어요. 어른들도 우리처럼 한쪽 이야기만 들으며 자랐을 테니까 아마 어른들도 모르는 거 아닐까? 그날 저녁 하나코는 처음으로 저희 집에 왔습니다. 할아버지도 오셔서 지도들을 함께 보여주셨어요. 하나코는 눈을 반짝이며 지도를 살펴봤습니다. 와, 직접 보니 더 실감 나네요. 미야자키 할아버지, 어떻게 이런 지도들을 모으게 되셨어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았단다. 특히 국경과 영토의 역사. 때로는 지도가 말보다 진실을 더 많이 담고 있다고 생각해. 하나코는 할아버지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나코는 앞으로 더 공부해보겠다는 말과 함께 내일 켄지에게 이야기를 해도 될지 저에게 물어봤죠. 사실 켄지 많이 궁금해하고 있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켄지는 제가 수업 시간에 질문했을 때 가장 날카롭게 비난했던 아이였으니까요. 하나코는 켄지가 기사와 수업 시간에서의 제 행동을 보고 많이 생각한 것 같다고 했어요. 심지어 어제는 하나코에게 슬쩍 제 얘기를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놀랍게도 켄지가 쉬는 시간에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진지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켄지는 저를 너무 빨리 판단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그리고 반 친구들이 한두 명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물결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었고 새로운 시선과 대화가 생겨나고 있었어요. 기사가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학교 생활도 거의 평소처럼 돌아왔어요. 하지만 뭔가 미묘하게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제 질문을 항상 회피하시던 야마다 선생님의 수업이 변한 거였죠. 역사는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영토 문제에 대한 여러 역사적 자료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여러 시대의 지도와 문서들을 보여주셨어요. 놀랍게도 제가 할아버지에게서 본 지도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선생님은 절대 저를 쳐다보지 않으셨지만 이것이 일종의 인정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야마다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유미,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긴장된 마음으로 선생님 앞에 섰어요. 선생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매우 불편했어요. 하지만 최근에 교육부에서 다양한 역사적 시각을 가르치라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어쩌면 제가 시작한 일이 작은 변화를 가져온 것 같았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역사 교사로서 나도 계속 배우고 있어. 때로는 학생에게도 배울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단다. 그날 오후 나카무라 기자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유미 양, 기사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역사 교육 자료를 재검토한다는 소식이 있어요. 작은 돌멩이가 큰 파도를 만들었네요. 혹시 후속 인터뷰 어떨까요? 이번에는 부모님과 상의했어요. 처음과 달리 부모님도 지지해 주셨습니다. 유미가 용기 있게 행동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우리도 많이 배웠단다. 주말, 할아버지와 함께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할아버지, 제가 한 일이 정말 의미 있었을까요? 할아버지는 바다를 바라보시며 미소 지으셨어요. 유미야, 진실은 때로 불편하지만 결국 모두를 자유롭게 하는 법이란다. 내가 용기 있게 질문했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기회를 얻은 거야.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바다 너머에 한국이 있지. 언젠가 내가 직접 가 볼 수 있을 거야. 스스로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가슴으로 느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배움이란다. 저도 언젠가 독도, 아니, 다케시마에 가 보고 싶어요. 직접 보고 판단하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럴 수 있을 거야. 그럴 수 있을 거야. 학교로 돌아가는 월요일 아침, 새로운 마음가짐이 생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엇이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질문하고, 찾아보고, 생각하는 습관. 그것이 진정한 배움의 시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하나코와 몇몇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 주었어요. 유미, 주말에 우리가 찾은 자료 봤어? 메이지 시대 신문들도 찾았어. 친구들과 함께하는 탐구는 더 즐거웠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도 있었지만 그것 자체가 의미 있는 대화였어요. 수업 중에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 없이 또렷한 목소리로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역사적 사실과 현재 정치적 입장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야마다 선생님은 이번에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유미 학생, 함께 생각해 봅시다. 창 밖으로 햇살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도 밝은 빛이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 솔직하게 질문하고 탐구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제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유미야, 잠깐 얘기 좀 할까? 아버지는 침대 끝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내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아빠는 솔직히 걱정됐었어. 내가 문제를 일으킬까봐, 너의 미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봐.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아빠도 너처럼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 아버지의 얼굴에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표정이 떠올랐어요. 부끄러움과 자부심이 섞인 듯했습니다. 유미야,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불편한 진실이라도 그걸 마주할 용기가 있다는 건 대단한 거야.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부모님의 지지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는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유명한 역사학자 이토 교수님이 특별 강연을 하신다는 공지가 있었습니다. 전교생이 강당에 모였고 교장 선생님이 이토 교수님을 소개하셨어요. 오늘은 특별히 도쿄대학교 이토 마사요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동아시아 지도로 본 영토 인식의 변화에 대해 강연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토 교수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강연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교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슬라이드는 제가 할아버지에게서 본 간네 쇼토쿠 본도 지도였어요. 이 지도는 1710년에 제작된 것으로 당시 일본인들의 영토 인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여러분은 교과서에서 다케시마에 대해 배웠을 텐데 이 지도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볼까요? 교수님은 지도의 일부를 확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분명히 다케시마는 조선의 색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역사는 단순한 흑백 논리로 정리할 수 없습니다. 시대에 따라 인식이 변화하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했어요.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왜 이런 중요한 지도들이 교과서에는 실리지 않는 건가요? 이토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교과서는 제한된 지면에 모든 역사를 담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정치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 강조되는 부분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사 교육의 진정한 목적은 단순히 사실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다양한 자료들도 더 적극적으로 소개되길 바랍니다. 강연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야마다 선생님이 저를 불러 세우셨어요. 유미, 내 질문 정말 좋았어. 사실 이번 강연은 내가 제기한 의문 때문에 기획된 거란다. 저는 놀라서 말문이 막혔어요. 교장 선생님과 의논해서 학생들에게 더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싶었거든. 내 덕분에 우리 학교가 한 걸음 더 발전한 것 같아. 야마다 선생님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하나코와 켄지 그리고 몇몇 친구들이 함께 모여 역사 연구 동아리를 만들기로 했어요. 다시 보는 역사라는 이름의 동아리였죠. 저희는 매주 한 번씩 모여 다양한 역사적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자료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동아리 모임에서 켄지가 물었어요. 사실 궁금한 게 있어. 유미, 넌 왜 그렇게 진실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우리가 배우는 역사가 한쪽으로만 편향되어 있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내리는 결정도 편향될 수밖에 없잖아. 미래를 위해서라도 과거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하나코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동의해. 그리고 뭔가를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습관은 위험할 수 있어. 상상해봐. 만약 모든 사람이 그냥 주어진 정보만 믿는다면? 켄지도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처음에 난 내가 그냥 수업을 방해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보니 내가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진 거였어. 우리 모두를 위해서. 동아리 활동은 빠르게 학교 내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다른 선생님들도 저희 활동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나카무라 기자는 저희 동아리 활동을 취재하러 왔어요. 후속 기사에는 한 학생의 용기가 교육 현장에 가져온 변화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어요. 어느 날 교육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역사 교육에 있어 다양한 자료와 시각을 소개하는 새로운 지침이 발표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첫 시범 학교로 저희 학교가 선정되었다고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전교생이 모인 자리에서 발표하셨어요. 우리 학교가 새로운 역사 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는 유미 학생의 용기 있는 질문에서 시작된 변화입니다. 때로는 불편할지라도 진실을 추구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파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은 단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질문일 수 있다는 것을. 그로부터 한 달 후, 저희 동아리는 청소년 역사 탐구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어요. 주제는 다양한 시각으로 본 역사였습니다. 하나코, 켄지와 함께 다케시마 독도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사하고 발표 자료를 준비했어요. 발표 전날, 할아버지께서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래된 나침반이었어요. 유미야, 이건 내가 젊었을 때 여행할 때 사용하던 나침반이란다.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지. 내게도 인생의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할아버지의 선물은 마치 제 여정의 상징 같았어요. 진실을 찾아가는 나침반. 대회 날, 심사위원 앞에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저희는 단순히 누구의 땅인지를 결론짓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시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에도 시대 지도부터 현대의 정치적 주장까지 다양한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진실은 어느 한쪽의 주장으로 단순화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의 발표는 큰 호응을 얻었고 놀랍게도 대상을 수상했어요. 심사위원장은 저희 팀의 균형 잡힌 시각과 철저한 자료 조사를 높이 평가했다고 했습니다. 학교로 돌아온 저희를 환영하는 분위기에 놀랐어요. 복도에는 축하합니다. 역사 탐구 대상 수상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교장 선생님은 전교생 앞에서 저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번 수상은 단순한 대회 결과를 넘어 우리 학교가 추구하는 교육 방향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다양한 시각을 존중하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진실에 다가가는 자세, 이것이 바로 진정한 배움의 모습입니다. 그날 저녁, 가족과 함께 축하 식사를 했어요. 부모님은 제가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고, 할아버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어요. 식사 후, 할아버지와 둘이서 정언을 거닐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모든 일이 꿈만 같아요. 제가 그저 궁금했던 것뿐인데,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할아버지는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유미야, 가끔은 단 한 사람의 질문이 세상을 바꾸기도 한단다. 내가 던진 작은 돌멩이가 만든 파문은 이제 시작일 뿐이야.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저의 작은 질문은 계속해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새로운 역사 교과서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다양한 시각과 자료를 포함하기로 했어요. 몇몇 역사학자들은 에도 시대 지도에 대한 연구를 더 깊이 진행하기 시작했고, 일본과 한국 양국의 학생들이 함께하는 역사 교류 프로그램도 제안되었습니다. 저희 동아리는 더 성장했어요. 이제는 독도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사적 주제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부원도 처음 5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났고,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한 동아리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졸업을 앞둔 봄날, 벚꽃이 만발한 교정에서 하나코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미야, 고등학교에 가서도 계속 이런 활동을 할 거지? 물론이지. 이건 단순한 동아리 활동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이 된 것 같아. 나도 그래. 내가 아니었다면 난 그냥 교과서에 적힌 대로만 받아들이며 살았을 거야. 벚꽃 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요. 졸업식 날, 야마다 선생님이 저에게 편지를 주셨어요. 집에 와서 열어보니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미에게 내가 던진 질문은 나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했지만 결국 그것이 나를 더 나은 교사로 성장시켰다.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에 용기를 잃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질문하길 바란다. 추신, 야마다 선생님. 편지를 접으며 생각했어요. 배움은 정답을 찾는 것보다 올바른 질문을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질문은 때로 하나의 씨앗이 되어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제 앞에는 새로운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그리고 그 너머까지. 언젠가는 역사학자가 되어 더 많은 진실을 찾아내고 싶어요. 그리고 그 길에서 제가 던진 작은 물음표가 누군가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미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당연하게 믿었던 것들에 의문을 품는 것이 두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유미 씨의 이야기처럼 그 작은 용기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은 쉽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한 친구와 지지자들을 발견하고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여러분의 작은 질문이 누군가에게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질문하세요. 그것이 배움의 진정한 시작이니까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